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미래의 부, 축의 전환 등의 표현은 일전에도 몇 번은 볼 수 있었던 이슈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엘빈 터플러 부의 미래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아주 두껍고 어려운 책이었죠.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 2030 축의 전환에서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나름의 근거와 이유를 잔뜩 들이밀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와 이유만 있다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리, 맹점이기도 합니다. 뇌과학 측면 이라 해야 될까요? 이야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사람들은 쉽게 신뢰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버이자 강연가이자 저술가인 김미경님 알고 계시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자와 직접 화상통화를 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김미경님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늘 한국말로만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듯도 싶습니다. 책에 어려웠던 시사, 정치, 환경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이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또렷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나봐요. 2030 축의 전환은 전염병, 자연재해, 지정학, 글로벌 비즈니스, 젠더 이슈, 부학, 권력이라는 모든 측면을 두루 다루고 있어요. 책은 마치 총균사를 읽을 때처럼 쉽지 않았죠. 이런 류의 책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아직 제 내공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책 초반에 여러 사실과 통계라는 부분은 머릿속에 뚜렷이 남을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에는 전 세계 부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이 15%였다면 2030년에는 전 세계 부에서 여성이 차지할 비율이 무려 55%라고 합니다. 2017년에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2억 명이었다면 2030년엔 전 세계에서 기아에 허덕일 인구가 2억 명으로 준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도시 토지 점유율 비율이 1.1%인데 전 세계 도시에 거주 인구하는 비율은 무려 60%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걸 시사하냐면은 조그만 토지 안에서 엄청난 인구가 과열된다는 뜻입니다. 2030년에는 해수면 상승에 노출될 도시 인구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인류가 빙하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중산층 소비시장이 미국 서유럽에서 2030년에는 중국 인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흐름 그리고 트렌드를 한 장의 도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원의 형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낮은 출생률, 그 다음 새로운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새로운 중산층이 오고 그 다음에 여성의 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고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소비 문화가 일어나고요. 새로운 화폐가 생겨납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되겠죠. 그 다음은 또다시 낮은 출생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를 보잖아요.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생률은 나라의 노동력과 세금 이슈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중 바로 큰 것이 바로 돈이라는 측면이죠. 실제로 돈은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거짓 아닐까요? 가족의 형성 과정 중에 미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저자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30 축의 전환 이 책에서는 5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부의 쏠림과 인구수에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전 세계 부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수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소비와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여성이 선점한다는 내용도 얘기를 해볼게요.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부터 생각해보고 있어요. 학력과 교육 수준 향상이 여성을 사회에 더욱더 진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미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성이 지금까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 수준과 출산, 육아였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인구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라는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도시는 계속적으로 밀집되고 그 도시의 집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것이죠. 인구 절벽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파트 미분양과 공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반박이죠. 더 높은 임금, 다양한 일자리, 편리한 인프라를 찾아서 사람들이 더욱 몰리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한 지방 중소도시는 축소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구입 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소유의 경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것들은 점점 공유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코로나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고 자기 소유물을 늘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책에서는 오히려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가 없는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연결과 네트워크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임시직 경제, 프리랜서가 주도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유와 협력이 야기할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미래의 흐름과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것. 코로나와 전염병의 확산은 오히려 공유 시대에 가속화를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